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2% 넘게 급등하면서 2,9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지수 3,000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올해 시장에는 여러분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시죠? 실전 매매 정수 2021년도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서 IT 부품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IT 부품주들 좋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순환매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얘기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언급을 했지만 제가 공개 방송 때 항상 언급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섹터가. 바로 뭡니까? 바로 철강주죠. 물론 IT와 자동차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강하게 점수를 후하게 쳐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쪽만 갈 게 아니고 철강주도 반드시 한 번은 갈 거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철강주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에서 드디어 철강주들이 다 폭등을 하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줄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벌써 저희 회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뭘 얘기했냐면 뉴스를 찾아보면 제가 아마 공개 방송에도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철강 가격을 1월 달에 인상을 한답니다. 철강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과거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종목들의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가들이 다 상승한다라는 얘기들이 기사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마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따라왔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은 철강주들의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자동차가 많이 팔리든 뭐가 되든 자동차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 아니죠? 특수강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자동차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철강주들은 같이 똑같이 수익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나왔고, 작년 12월 달, 11월 달만 하더라도 철강 가격이 무지하게 폭등을 하고 있고 무지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강주들이 잘 움직이질 않았어요.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아서 요것들 매집하고 있네 라고 저는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은근슬쩍 공개방송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철강주들을 잘 봐야 된다. 철강주 해봤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기껏 해봤자 몇 개 안 되죠. 물론 쭉 찾으면 뭐 비철금속부터 해서 철강, 중소형 철강주까지 다 따지게 되면 40개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뭐 풍산, 고려아연, 그쵸? 뭐 동국제강,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거나 건졌어도 지금 최소한 10%는 지금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을 텐데, 어쨌든 종목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철강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느냐, 1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난주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달에 철강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끝이 아니고요. 2월 달에도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도 인상을 하고 2월 달도 인상한다라는데, 그때 당시 철강주의 흐름들을 보니까 아니 움직이질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요게
조만간에 이제 1월달 이제 인상할 때 임박쯤 되면 이제 그때 한번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공개 방송한테 여러분들한테 은근슬쩍 얘기했습니다. 물론 종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종목 언급을 뭐하러 합니까? 해봤자 얘기하는 거 뻔하죠. 포스코, 현대제철. 자, 한번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종목을 보게 되면 자, 현대제철이죠. 뭐 철강점은 뭐 현대제철이죠. 뭐. 자, 현대제철 잘 가죠. 자, 포스코 잘 가죠. 자, 그리고 현대제철은 이미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이미 추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104%인가 줬던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110% 아니면 120% 가까이 좀 수익일 텐데 이거 이쯤에서 추천해드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인데 계속 갈 거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고 이건 내일 제가 수익률 다시 계산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철강주는 10년 만에 바닥치고 움직인 종목이라서 철강 가격 1월달 인상과 2월달 인상 연속적으로 계속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아마 철강주들은 당분간 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현대 BNG 스틸. 현대 BNG 스틸도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이거 잘 가죠. 이렇게 해서 오늘 10% 급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국제강도 잘 가죠. 동국제강 봐봐요. 고점 뚫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자, 풍산도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아베스틸 요것도 지금 7% 전고점 뚫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제강이죠? 대한제강. 대한제강 적어놨는데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네요. 자, 대한제강 이거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못 알아보겠네요. 이거는 하여튼간 철강주들 다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저가 철강주들도 반응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흔들림이 심해요. NI스틸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이 NI스틸은 제가 이 바닥에 했을 때 그 주유소 프로그램한테 여러분들 그 손실났던 종목들 복구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종목으로 이게 9월달인가 8월달인가 바닥에 들었던 종목인데 뭐냐 한 방에 막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아마 그때 대비 아마 저점 대비 한 40% 넘게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잘 가죠. 저가 철물주들 한 번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어요. 한 40%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자, 문배철강도 잘 갑니다. 문배철강도 무지하게 잘 가고 지금 철강주들이 지금 탔어요. 지금 탄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고 그 얘기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철강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마당에 지금 철강 가격을 또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1월 달에 나올 거라고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2월 달에 또 인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들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철강주들이 그래서 강한 거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철강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흔들려도 좀 괜찮을 뻔한 게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렸는데 제가 아침에 매매 시그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30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공포를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30년 만에 가장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월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국 시장의 차트를 봤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시장은 10%가 빠져야 돼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 2,000포인트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렇죠? 안 빠진단 말이죠.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 이제 2만 포인트대에서는 10%가 빠지면은 2,000포인트가 빠지는데 지금은 3,000포인트가 빠져야 되네. 만약에 다우존스가 3,000포인트가 빠진다라 그러면 이게 진짜로 큰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시장을 하락장으로 박살내겠구나라고 저는 그걸 인정해 주겠지만 아니 뭐 3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라 그러는데 뭐 기껏 해봤자 뭐 요만큼 빠졌다가 꼬랑지 달고 올라가는 거 봐서는 그냥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 빠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뭐 향후 5년 안에 크게 한번 빠지겠다. 그런 소리로 저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정말로 이 큰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시장을 한번 빼겠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5년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그건 저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시장의 종목들은 어제 자동차랑 IT가 강했으니까 오늘은 순환매로 철강주와 건설주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은 순환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양호하다. 왜냐면 시장이 피가 돌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피가 멈추면 죽지만 이게 돌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움직였었던 애들이 살짝 눌리면서 그렇죠. 2차 전지, 전기차 뭐 빠지는 게 뭐 20%씩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 해봤자 뭐 1, 2% 살짝 빠지고 그리고 지금 철강주하고 건설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지금 잘 버텨주고 강하게 계속 이렇게 순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양호한 시장이며 오히려 IT 부품주들은 조정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싸게 사야 되는데 잘 내려오질 않아요. 잘 내려오질 않는데 혹시나 싸게 내려온 종목들이 있으면 잘 건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2021 CES가 1월 11일 날 미국에서 4일 동안 열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들은 당연히 가전 박람회니까 그렇죠? 가전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렇죠? 5G, 그다음에 OLE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잘 보시고 조정받으면 무슨 섹터를 사야 될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지만 제가 조만간에 또 공개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 가정박람회 뭐 세계 최대 그 CES 2021 이게 개막이 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무슨 섹터를 IT에서 뭘 봐야 되나? 여전히 수소차 전기차를 봐야 되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봐야 되나? 아니면 반도체를 봐야 되나? 아니면은 무슨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나? 아니면 뭐 냉장고를 봐야 되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철강주처럼 한번 저점에서 잘 해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아니고 내일이나 뭐 모레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CS 2021까지는 좀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그때가 좀 타이밍인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여전히 양호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철강주의 강세가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 방송과 공개 방송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분들은 미리 포트폴리오에 담고 수익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2020년의 표적 종목들이었죠. 동진세미컴이 17.1%, 하이비전 시스템 15.2%의 수익률 내면서 2020년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4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으로는 어제 AP 시스템 만나봤죠. 아직 목표 수익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익 내주고 있고요. 2021년 누적 수익률 알차게 채워줄 종목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은 뭐 종합 상사 그런 이제 LG 상사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그런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왜냐면 뭐 자원 부분들도 유통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사업도 유통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뽑아서 가져 나온 이유는 패턴주예요. 그리고 앞에 포스코가 들어 있잖아요. 오늘 안 그래도 포스코 관련주들,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2차 전지죠. 그리고 뭐 포스코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스코 ICT라든지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주 오늘 죄다 강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차트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저 정도면은 저점 매수를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는데 오늘 시장이 뭐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 그래서 패턴주입니다. 그래서 패턴주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싸게 들어오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이제 표적 종목 AP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어제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가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뽑아서 가져 나온 거고, 근데 마침 오늘 IT들이 살짝 눌리고 밀리기는 하는데 종목들이 다 밀리거나 눌린다 그래서 다 빠지거나 급락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비아트론도 마찬가지고 후성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고점이 떠 있는 종목 빠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이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어라? 난 들어갔는데 왜 안 움직이지? 불안하죠. 왜? 빠질까 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리에서 벌써 진 겁니다.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흔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양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종목이 20% 30% 빠져도 그 종목을 믿는다라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라든지.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는 종목이라도 마이너스 30% 깨지면은 믿음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벌써 깨져나가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후성을 9,500원, 9,000원 혹은 8,500원 이렇게 싸게 샀다면 원래 애초에 여기서 8,400원에 드렸었던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서는 10,000원 이하 사라고 했고 그러니까 8,500원 샀다면 지금의 목표치는 지금의 수익률은 약 48%. 10,000원 이하에서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대략 뭐 26%? 뭐 이 정도 25%, 26%. 그러니까 수익이 이 정도 났으면 겁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느긋하게 가져가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어제 샀거나 그저께 샀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흔들어버리게 되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손실이 나버리게 되면 불안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이 가지 않으면 단타꾼들, 그러니까 단타를 치려고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좀 던지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단타 물량들이 나오는 자리인 거고요. 그 물량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쿵하고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쿵하고 빠지면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갈 거고 못 샀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세력들도 고점에 있는 물량들만 걷어가는 겁니다. 걷어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물량을 털린 거고 이 물량들은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쭈쭈쭈쭈 계속 올라가면 이제 못 사는 거죠, 뭐.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종목의 패턴들이 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다 그런 패턴들입니다. 고점 부분에서 물량 소화를 갖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튈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 CES가 1월 11일 날에 개막을 하는데 삼성과 LG에서 뭐 외계인을 잡아다가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의 아주 그냥 신박한 혹은 서프라이즈한 기술력을 내보인다라는 뭐 그런 이제 기사 제목들이 이제 나왔는데 대충 얘기는 나왔습니다. OLED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목시킨 뭐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뭐 가전 제품들, 뭐 TV 제품이라든지 투명 O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이번에 한번 강하게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부인 것 같은데 찾아보면 나와요. 이미 제품들은 다 나왔는데 글쎄요. 뭐 더 새로운 거를 내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품들이 나오면 막 기사들이 와, 이 제품 막 뭐 이쁘다, 뭐 대단하다, 야 이거 잘 팔리겠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아니고 IT 부품주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OLED 장비주들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OLED 장비주들이 해서 올해에서는 턴어라운드 이슈도 있지만 이제 투명 OLED, 투명한 건데 이제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쓰이는 부분들이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강도만 조금 이제 강도는 제가 테스트 안 해봤지만 강도만 좀 더 세다라 그러면 자동차 유리로도 쓰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빌딩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익 사업을 또 붙일 수도 있죠. 광고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뭐 지하철에도 붙이고 빌딩에도 붙이고 우리나라만 붙입니까? 인도에도 붙이고 중국에도 붙이고 유럽에도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팔리겠죠. 왜냐면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LG하고 삼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한 유리인데 거기에 화면이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쨍쨍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선명도를 쨍쨍하게 나올 수도 있고 흐릿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나왔는데 제품들이 이번에 양산이 돼서 이제 나올 거라는 뭐 이제 그런 이슈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11일 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제품들이 팔리면서 수익 개선이 된다라는 이슈와 그다음에 노트북이 이제 삼성에서 노트북이 10종이 지금 출시가 되는데 OLED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OLED 제품으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CPU 같은 경우는 AMD하고 인텔하고 지금 열심히 둘이서 경쟁을 하면서 좋은 CPU들을 지금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좋은 CPU들을 지금 막 생산을 하고 지금 이게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 노트북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OLED로 채용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OLED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올해는 OLED가 바닥을 치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원년이 될 거다라는 게 저의 예상인 거고 그래서 AP시스템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25,000 얼마였죠? 25,450원인가? 그때에서 400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장중에 1% 수익 났다가 밀렸지만 걱정하지 말고 올해 OLED 장비주들은 한 번 정도는 크게 갈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한번 나올 겁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에 맞춰가지고 우상향으로 갈 거니까 오히려 더 조정받으면 더 싸게 나오면 사면 되는데 뭐 쉽게 안 내려올 거예요. 지금 고점을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만약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면 되고 이거는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차트가 이쁘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트가 쭉 바닥에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바닥주 패턴이고 쭉 바닥에 있다가 오늘 이제 양봉이 발생을 하는데 눌림목 주고 눌림목 준 거예요.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오늘 첫 양봉이 된 건데 매수의 양봉이라 보시면 되고요. 매수 가격은 원래는 14,600원인데 그냥 14,900원 정도 공략을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5,500원 돌파하기 전에 싸게만 사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오늘 조금 더 밀리거나 조금 더 약세를 보였다면 더 싸게 샀을 텐데 시장이 지금 철강주 강세로 인해서 뭐 빠지기는커녕 2,955, 그러니까 3,000을 가기 위한 흐름들로 지금 그러니까 철강주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IT가 오늘 눌렸으니까 내일 IT 또 움직이고 또 철강주도 또 움직이고 그러면 3,000 넘어가겠죠? 뭐 그다음 움직이는 거는 뭐 그다음에 뭐가 움직일까요? 정유주가 움직일라나? 어쨌든 뭐 철강주 움직이고 건설주 움직이고 뭐 다음 섹터는 뭐가 움직여도 어쨌든 가긴 갈 거니까 시장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얘도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종목의 거래소 대형주 섹터로 뭐 이 정도 위치에서 적당히 여러분들 14,900원 이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4,9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오리온 홀딩스. 네, 오리온 홀딩스.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3,500원에 네, 20%. 20%. 자, 오리온 홀딩스니까 오리온의 지주회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리온의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리온의 주가를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그 상승을 아직 하는 모양새가 아니라서 아마 오리온 홀딩스도 그래서 좀 빠져 있나 봐요. 이 정도의 부분이면은 얼마든지 다시 올려서 14,000원대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을 조금 두고 가져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기업적인 부분이나 문제가 될 부분들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IT, 제가 전차라 그랬죠. 전기전자와 자동차, 거기다 지금 순환매가 철강주가 나오다 보니까 음식업종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은 오히려 뭐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증권주도 약하고 해서 다른 업종의 섹터들이 지금 약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게 다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바로 4,000을 가기 때문에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강한 쪽은 인정을 해야 돼요. IT 쪽과 자동차와 그다음에 철강주, 뭐 건설주 뭐 이 정도.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가져간다라면 편안하게 뭐 언젠가는 따라가겠지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14,000원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당 나왔습니까? 배당이요? 배당락 떨어진 거 보니까 배당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배당이 이게 확실하게 나온지 안 나온지는 아마 2월 달에 이제 배당, 현금 배당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작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600원, 650원 줬으니까 뭐 올해도 650원, 600원 주겠죠? 이거는 배당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4월 한 중순쯤에 계좌로 아마 입금이 될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해갖고.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마 2월 중순쯤에, 한 2월 20일경 하여튼 2월 중순쯤에 이제 배당 나온다고 공시가 뜰 거니까 2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그때 기사 보고 배당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스페커 스페코 12,200원 20%. 12,200원이 20%? 예, 예. 지난번에 내가 이 문의를 했더만은 네. 3천까지 바닥 친다고 해가 간이 막 다 쪼그라들었는데 오늘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얼마까지 오를까요? 그래서 좀 떠 있는 종목이라서 네네. 그때 아마 빠져 있을 때 이제 반등 나올 거니까 이제 그때 다시 전화를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떠 있는 예.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좋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네.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네네. 빠져나올 준비를 좀 하세요. 그럼 얼마 때 매도를 할까요? 이왕이면 수익이 날 때 빠져나오는 게 낫겠죠. 예, 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3,000원이라 그랬는데 22,500원 주고 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얼마나 아쉬워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13,000원으로 보는데 13,000원 되기 전에 한 12,500원 줬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12,500원에 네. 그럼 매도를 자. 할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나빠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여전히 물량들은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기는 한데 매수 가격이 5,000원, 7,000원, 4,000원도 아니고 지금 꼭대기에서 지금 샀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먼저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7,000원 샀다라 그러면 한 10,000원 깨지면은 그때서는 차익 실현하시고 그냥 끝까지 한번 15,000원까지만 가져가 보세요라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안정적이면은 15,000원까지 가도 돼요. 왜냐면 전고점을 장이 좋으니까 전고점 돌파를 얘는 뭐 미사일 테마도 그러니까 방위 산업 관련주기도 하지만 얘는 풍력주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15,000원도 가능한데 가면 다행이지만 안 가고 고점을 주고 여기가 지금 고점이 돼가지고 이번에 못 넘어가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나게 되면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욕심을 낼 거라면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이 전저점 자리 여기 1,300원짜리부터 만 원짜리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네네. 1,300원에서 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7,000원, 5,000원도 빠진다는 걸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내지 않고 올라오면 지금 좋은 종목도 많잖아요. 지금 철강주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찾다 보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평화종공, 성우하이텍 뭐 이런 애들 좋은 애들은 이미 벌써 많이 움직였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부실한 것들이 많아갖고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아직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 그걸 좀 가려야 돼요. 왜냐면은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얘네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막 적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와서 상장 폐지에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가려야 되는데 반대로 IT 섹터들은 웬만한 애들은 벌써 실려간 애들은 2017년도 전에 다 실려갔습니다. 2008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실려간 애들은 죄다 실려갔어요. IT 부품주들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안전해요. 그래서 이거 팔아다가 수익이 나면 IT 부품주로 가면은 제일 안전하고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일 수 있는데 조금 불안하고 그거 이제 좀 선택적인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팔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는 이제 괜찮죠. 그렇죠? 바닥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이제 표역 종목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수익 나면 자기 판단 하에서 욕심을 낼 건지 아니면 다른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 갈 수도 있지만 5,000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주식은 예, 대응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예. 네네. 네, 그래서 그럼 12,500원에 그러면 매도를 칠까요?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지금 종목도 좋은 것들 많은데 뭐하러 리스크를 감수해요. 쉬운 게임을 아. 들어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포스코 RCT요. 포스코 ICT. 아유 어제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네, 어제 샀어요. 어제 샀어요? 왜 어제 샀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9,020원에 30%요. 9,020원이요? 예. 자 일단은 좋은 종목이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수익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운이 따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이제 돌파 매수를 하신 건데 돌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8,000원에서 8,100원이었어요. 선수들이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8,000원에서 8,100원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초보자들은 건들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9,020원은 조금 따라간 경우이거든요. 근데 네. 수익은 날 거예요. 수익은 날 거고 예.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안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네. 최고점도 아니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마 10,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다음부터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지만 쫓아간 다음에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게 시젠 보세요. 시젠. 아마 네. 비슷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날아가는 줄 알고 계속 여기서 쫓아 들어가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0%, 뭐 30%된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아, 네. CJ도 마찬가지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떠 있는 것들을 건드렸을 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 마이너스 지금 68%예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걸리려면 방법은 하나. 따라갈 때 쫓아가지 말자. 아,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네. 포스코 ICT는 운이 좋게도 요거는 수익이 날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시고 다시 한 9,2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이 좀 많아요. 한 15% 정도는 파시고, 그러니까 절반 50% 팔고 나머지 부분만 다시 전화를 주셔가지고 10,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수고하십니다. 대동스틸이요. 대동스틸.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070원에 15%요. 아, 이거 예전에 물리신 거네요. 오래됐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몇 년 됐나요? 한 1년? 1년 넘었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물타기 하신 건가요? 네, 아, 그 예전에 혹시 그 남북경협주 막 얘기 나올 때 그때 공략, 철도주들 막 나올 때 그때 공략하신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단가를 많이 낮추셨네요, 그래도.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뭐 이제 바닥 네. 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바닥 친 것 같고 8,07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60%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물렸다면은 60% 수익을 챙기는 건데.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 복구는 가능해요. 복구 가능해요? 네, 복구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이슈가 돼서 움직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뭐 향후 뭐 1년 안에 혹은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얘기 나오겠죠. 올해 안에는 네,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남북 네.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철도주들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들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멘토님 저기 네. 조금 더 사서 네. 조금 단가를 낮출까요? 자, 한번 제가 실적이라든지 기업이 혹시나 4월 달에 네.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되는지 한번 안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볼게요. 일단 볼 때 흑자 전환됐고 상장 폐지 일단은 위험은 없을 것 같네요. 예,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얼마쯤에 추매를 일단은 할까요? 수익이 나면요.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그래도 뭐 8,070원에서 뭐 7,500원이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7,000원 넘어가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은 먼저 파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절반은 팔고 그리고 다시 네. 전화를 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요게 추매는 지금 해도 됩니까? 네, 지금 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ICD 며칠 전에 연말에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셔서 18,200원에 20%입니다. 18,200원이요? 예, 예. 제가 그때 추천해드린 종목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ICD. 그러니까 ICD. 그때 그 가격에 드렸었나? 예, 예. 어쨌든 수익이 좀 났었는데. 400원 그 정도 그쵸. 하다가 200원, 400원 하다가 지금 오늘 빠네요. 그렇죠. 지금 빠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방송에서 줬던 종목은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파셔야 돼요. 1%라도 나면. 최소고 최대는 99%를 파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3% 이상 수익이 나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팔았다면 지금 조정받으면 이제 좀 더 빠지면 팔았던 걸 다시 사야죠, 이제. 그럼 지금 이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더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돈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절반을 팔거나 절반 이상을 팔면은 이제 대응하기 쉬운데 그냥 네.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어쨌든 안 팔았으면은 지금은 뭐 파는 거 늦었으니까 갖고 있으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얼마까지 올라올까요? 다시 올라오면 다시 올라올 때 마찬가지 수익이 3% 이상 나면 어떡하라? 절반을 팔거나 99%까지 본인이 팔고 싶은 대로 팔면 돼요. 80% 팔고 싶으면 80% 팔면 되고 99% 팔고 싶으면 99% 팔면 되고 수익이 나면. 네. 그렇게 해서 조금을 가져가면 됩니다. 다시 반등할 여지는 있는가요? 그렇죠. 반등은 나올 수 있죠. 조정을 얼마에 일단은 그러면? 며칠 더 받고. 얼마까지 반등되면 팔까요? 3%? 3%? 그렇죠. 3% 수익이 나오면 그때서는 비중을 줄여주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의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이제 3% 이상 수익 나면 절반 이상을 팔아줘라라는 이제 그런 컨셉인 거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물어보면은 이제 이 목표 가격을 100만 원을 가져갈지 1000만 원을 갈지는 그거는 거기서 이제 얘기를 따로 하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며칠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정 받을 수 있죠. 오늘 5위서 이탈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각오를 하시고 안전띠를 잘 메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내려가면 추매해도 될까요? 추매는 그럼 좀 더 빠져봐야 돼요. 그래요? 한 네. 2, 3일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조금 더 빠지는 거를 근데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와요. 네. 얘도 OLED 장비 주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 14,800원에서 거래되면서 매수가 안에 들어온 상태고요. 1.7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 계속 보이고 있고요. 수급 변황은 양시장에서 여전히 개인만 매수 물량 담아주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아까보다 조금 더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주들이 강하면서 이제 버티고는 있지만 철강 섹터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을 리는 없고 특히 어제에서 2차 전지들 많이 움직인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들 공략을 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사자마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체감은 굉장히 꽝일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이 뭐 최소한 2%에서 많게는 뭐 7%까지 빠지는 뭐 웰크로한텍이 눈에 보이고 있고 전기차 섹터에서도 뭐 3% 4% 빠지는 애들이 몇 애들이 눈에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의 지금 체감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상승장이 돼도 아무리 좋아도 추격 매수와 추격 매도, 뇌동매매라 그러죠. 상승장이 찾아와도 뇌동매매를 하면 계좌가 거덜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상승장에서 깡통 차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 기준 없이 올라갈 때 쫓아가고 급락하니까 던져버리고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팔고 팔 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올라갈 땐 팔아먹고 오히려 내려올 때 싸게 사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빠지진 않아요. 0.34%밖에 빠지지 않고 코스닥도 뭐 빠진 게 없어요. 0.73%밖에 빠지지 않고 어제 들어줬던 거 요만큼 밀리는데 개인들의 체감은 안 좋을 거다. 근데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섹터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많이 올라가지 않은 목표치가 큰 그 섹터들은 반도체 장비주의 일부 애들, 그리고 이미 강하게 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소재 부품 쪽에서 얘는 많이 올라갔어요. 동진 세미캠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은 위험할 것 같죠? 오히려 안 위험합니다.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떠 있는데 오늘 2.8% 빠지니까 위험한 것 같죠?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목표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떠 있는 애들은 안전하지만,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점에서 10%는 좀 빠져줘야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은 또 논외로 두지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수익을 100% 쌓아놓은 상태에서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이미 고점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웰크로난텍처럼 이미 바닥에서, 이거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네요. 이건 말고 어쨌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고점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뭐 한 5%, 7%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거를 버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사자마자 수익도 안 났고 7%, 10%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서 완전히 멘붕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목표치가 여전히 큰 IT 부품주, 거기서 제일 만만한 쪽이 OLED 장비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몇몇 애들, 아직 안 간 애들, 그런 애들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흔들 때에서 사야 될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봐요. IT 부품주들, 오히려 그쪽은 사야 되고, 철강 섹터들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철강 섹터들은 오늘 강세를 보여주지만 아까보다 좀 밀렸죠. 오히려 이쪽 애들은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이제 눌림을 주게 되면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는 쪽으로 보고 있고,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 겁을 주고 다시 올라갈 텐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오나. 지금 계속 들어오질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팔아대게 되면 박스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조만간에 외국인들이 언젠가는 한번 그 기점이 어느 정도가 돼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그 포인트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요. 어제도 팔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2천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매수가 들어와야 돼. 이쯤 되면서 1월 달 됐으면 외국인들이 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땡겨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렇게 안 들어오고 매도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을 조금 더 흔들겠다는 얘기인데, 흔들 때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버틸 거면 제일 만만한 쪽이 OLED 장비주들, 철강 섹터들 10년 만에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닥에서 이제 움직여주는 패턴주들, 그런 애들,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제 피해야 돼요. 그런 애들 말고 바닥에서 머리를 든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가지고 버티면 그나마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대도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 좀 어려울 거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그때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팔아대는 거 보니까 조정을 조금,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흔들릴 종목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외국인 수급을 잘 보자, 이렇게 오후장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25,000원의 비중은 15%. 그렇죠. 이 정도의 흐름에 있는 종목이면 시장이 흔들려도 크게 그렇게 빠질 흐름들은 없어요. 이거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시고 손절 라인은 깊게 잡으세요. 2만 원 잡고 목표치는 한 26,000원, 그다음에 27,000원, 뭐 요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은 테스. 자, 테스도 강하게 좀 떠 있죠. 반도체 장비인데, 제가 주유소 방송에서 이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한번 상승을 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29,500원 사셨으면은 조금 비싸게 사셨. 자, 손절 라인은 27,000원 잡으시면 되고, 다시 여기 31,000원 돌파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 나중에 조정받으면 23,000원에서 싸게 사면 참 좋은 종목인데,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일단 27,0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하나제약. 자, 지금 제약주들이 최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어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그래서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제약주들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된다.
팔고 뭘 해야 된다? IT를 사야 된다. 그래서 전차의 강세가 올 거다 해서 자동차와 IT, 만만한 건 IT.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도 가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은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어쨌든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쳤죠. 고점을 치고 지금 어느 정도 빠진 건데 빠졌으면 이제 반등 줘야 되니까 손절은 늦었고 반등 나오면 26,000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셔가지고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HN. 자, 질문 유튜브 상담 들어왔는데요. 73,300원.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지지가 되고 있고 일단 7만 원, 69,000원 지지.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다시 상승할 거니까 한 8만 원까지 보고 올해는 8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 역시 제약주 흐름은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조금 빠져야 됩니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고 이게 쌍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저점이 깨지면 쌍봉처럼 돼가지고 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장이 강해서 안 빠지는 건데 일단 박스권 들어주면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들어줄 수 있어 보이지만 18만 9천 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반등을 18만 원까지 준다. 그럼 저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안 줄걸요? 아마 쉽게 안 들어줄 것 같고 13만 원까지는 반등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높게 저는 봅니다. 한 7만 5천 원, 5만 원으로 빠질 수 있어 보인다. 저는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주성 엔지니어링. 자, 오늘 IT 부품주들이 죄다 지금 빠져요.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빠지고 증권주도 지금 빠지고 대형주 삼성전자도 빠지고 제약주도 지금 빠지고 뭐 죄다 지금 빠지다 보니까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빠질 수 있고 8,600원에 물려 있으면 오히려 이쪽으로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노려보세요. 이쪽으로 더 빠지면 밀리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인데요. 자, 포비스 TNC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거래정지 풀리면 얘기를 해야 돼요. 거래정지 안 풀리고서는 굳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상장 폐지될 사유 이슈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거래정지가 된 거는 이제 그 어도비 소프트 이거를 하는 사업을 있었는데 이게 주사업인데 주사업을 종속회사로 넘겼대요. 넘기니까 원래 주사업을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은 이제 한번 거래정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뭐 신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번 거래정지를 맞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다시 반등은 줄 겁니다. 다시 반등 주게 되면 제가 이거는 1,000원 이하에서 공략하라 그랬죠. 1,000원 이하에서 반등 주게 되면 팔아버리고 그냥 AP 시스템을 다 갈아타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불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급등을 하기 위해서 작전하는 애들이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초급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근데 얘네들이 그러기 위해서 장난을 쳐요. 이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데 이렇게 쭉쭉쭉 빼놓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슈는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정지 별거 아니고 그 종속회사로 그거를 이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기사에도 나와요. 뉴스를 보면 여기 여러분 한글로 다 써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영업 정지 사유되어 있죠. 포비스 TNC 종속회사인 디모아가 해당 거래처인 어도비 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를 국내 총판권을 획득함에 따라 어도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종속회사인 디모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영업 정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영업 정지가 되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되려면 대주주가 뭐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라든지 아니면 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완전히 실적이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막 박살나갖고 회사가 완전히 그냥 주저앉았다라든지 이런 거면은 이제 상장 폐지를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이 사업을 여기서 이쪽으로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두 개 다 포비스 TNC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향후 대책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서를 공급에 집중함으로써 각각의 전문 사업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건 호재죠.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얘한테 이걸 주고 우리는 뭐 신사업을 뭔가를 좋은 거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이슈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호재 이슈인데 지금 거래 정지가 되니까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 아마 다 던지려고 아마 노력을 할 텐데, 근데 저는 이거는 일단은 내용 자체는 양호한데 움직이는 흐름과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작전을 치는 게 자체가 저는 불량하다 보기 때문에 이거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리고 양호한 쪽으로. 그러니까 종목이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뉴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반등을 주든 반등을 주지 않든 팔아버리고 안전한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하셔라.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호재거든요. 호재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마찬가지 영업 정지의 영향에 대해서 중단된 어도비 시스템즈의 공급 부분은 주요 종속 회사인 디모아가 직접 진행함에 따라 매출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이미 벌써 다 얘기를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불량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흔들어 놓고 나중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버티질 못할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서도 웹젠이 그랬습니다. 웹젠이 크게 올라갔지만 가기 전에 30%, 50% 빼고 올라갔거든요. 예전에. 그게 한 10년 전에. 그런 식으로 작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밑으로 그냥 확 빼면은 오히려 그때 다시 사시면 되고, 지금은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OLED 관련주 쪽으로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가자. 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흔들리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니까 잘 버티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